파원에 나온 거 아닙니다. 이제 아직 한참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올라갈 수 있는 조건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세력 자금 이탈 없었죠. 보시면요, 중간중간에 큰돈 쓰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살짝 숨을 고르는데 거래량이 죽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량 빠져나간 거 아니고요. 이 들어온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만간 일정이 잡혀야 됩니다. 당연히 설명드리겠지만 일정도 잡혀 있어요. 결국 주가 상승을 위한 세력들의 의도적인 주가 눌림이라서 이걸 알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차트 보시더라도 강력하게 움직여줬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조정은 별로 없었거든요. 손절 나오지 않을 만큼, 쉽게 말해서 단기 물량들만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누르는 거고, 큰 돈은 못 빠져나갈 만큼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 물량 흡수하고 바로 띄울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놨습니다. 이럴 때 주가가 좀 빨리 움직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 공시랑 데이터를 뜯어봐야 돼요. 재밌는 구조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아직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 물량들이 있고요. 그들이 잡아놓은 평균 매입 단가가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 터무니없이 낮아요. 한마디로 세력 입장에서는 던질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지고 있는 물량만 수백억이기 때문에 이거 정리시키려면 주가를 제법 띄워야 됩니다. 결국 주가 상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어디까지는 올릴 거냐. 다시 말해서 세력들이 노리는 파워넷의 최종 목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언제 이 스토리를 마무리시킬 건지 매각 일정 역시 중요하죠. 제가 전부 다 계산을 해놨는데 지금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넷이 5G로 한번 관심을 받았다가 막 쭉 내려왔거든요. 그때 거래도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돌파를 딱 했을 때도 거래가 없었는데 제대로 날리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붙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막 물량을 세력들이 대량으로 잡아놨고 이 물량 털기를 위해서는 주가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직 세력들이 쥐고 있는 전환사채 물량만 수백억입니다. 이 물량 정리를 위해서 주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이 포인트예요. 찬스라는 거죠. 왜냐? 이번 주총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역대급 실적 나왔습니다. 이 전략 공급 장치 있죠. 이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ESS 시장 쪽으로 확장이 되었거든요. 파워넷 제품이 잘 팔린 겁니다. 역대급 실적 나왔는데 데이터 센터랑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이제 막 시작이에요. 얘들 불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G가 아니라 이제 6G 인공지능하고 맞물린 거, 요거 인프라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이 기회를 살리며 파워넷 제법 괜찮은 결과 나올 수 있는데 세력들이 더 띄우기 위한 물량 흡수 과정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세력들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겠죠. 주가를 움직이는 건데 요새 이런 스토리로 움직이는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비엘팜텍도 이 전환사채 물량을 정리를 시키기 위해서 376원부터 8,000원대까지 순간적으로 20배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점 상한가가 세상에 9방 넘게 나왔죠. 자, 그리고 정확하게 첫 번째 상한가를 찍었을 때 제가 영상에서 유튜브로 올려드렸어요. 하나 보고 갈게요. 이었던 고점대 한 번 더 돌파할 수밖에 없는 게 1625원짜리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을 했거든요. 물량을 잠근 겁니다. 오버행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세력들은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쉬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상한가 같죠? 내일 한번 풀리거나 이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영상 보셨던 것처럼 첫 상한가 때 설명드리고 그 뒤로 상한가 9방, 이때 잡아도 5배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결국 환기 종목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 모멘텀 없이 주가를 띄우는 거는 결국 세력들이 설계한 구조예요. 엑시트 구조에 그대로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순간적으로 위로 튀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세력들이 판을 짜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시장 악재나 돌발 이슈가 나와도요, 올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결국 파워넷도 비슷한 패턴으로 갈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가를 잡고 물량 흡수한 다음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새 이런 패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현대 ADM 대표적인 예죠. 박스권 상단을 이 상한가로 딱 돌파를 하면서 2,300원에서 2만원까지 10배 넘는 급등을 보였거든요. 전환가의 1,484원짜리부터 계속 형성이 되었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주가를 띄운 거고, 첫 번째 상한가가 나왔을 때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연상 분위기다 설명드렸죠.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개월간 돌파하지 못했던 박스권 상단 상한가로 돌파를 했다. 의미가 있어요. 전환가의 1,484원 있죠. 이거 전환사채 전환시키려면 결국 임상 결과랑 3자 매증 유증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공식이 발동이 된 거예요. 거액을 태웠어요.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현대 ADM이 첫 번째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지난 몇 달 동안 형성이 됐던 가격대를 돌파를 시키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뒤로도 상한가가 연달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2주 만에 350%라는 급등을 보여준 겁니다.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은 연속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제대로 좋은 자리에서 선점을 하셨습니다. 역시 전환가에 이 물량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띄운 거죠. 결과적으로 저 하단부에서 본다면 10배 가까운 급등이 나온 겁니다. 성호전자도
또 1,000원대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지금 기관 쪽에서 ETF 자금도 추종을 하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도 역시 전환사채 물량을 상환시키기 위한 주가 상승 이 부분을 보여줬죠. 항상 공시에는 어느 정도 물량이 잡혀 있는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나눠서 상환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 흐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사실 주식시장이 예전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었을 때는 이러한 이슈로 움직이면 3배, 4배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지금 불장이다 보니까 10배, 20배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파원에 지금 기회예요. 바닥에서 치고 나갈 때 거래가 붙었죠.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럴 때 2주, 3주 안에 하나의 일정이 나오게 되면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주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통신이 만나면서 6G 인프라에 대한 일정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특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장비 실적 좋은 거 확인했잖아요. 이제 이쪽 시작이고, 이번에 삼성전자, 퀄컴, 엔비디아가 6G 관련해가지고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 되면은 앞으로 수주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정부도 이쪽 관련해가지고 국책사업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수혜주로 엮여버리는 순간 지금 상승폭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자회사를 통한 배터리 이야기도 괜찮죠. 지금이 딱 주가 올리기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세력들이 노리는 최종 목표가인데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스토리를 마무리시킬지 매각 일정 역시 체크를 했고요.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0이랑 파워 세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세력들이 언제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목표가까지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고점에서 매도하는 타이밍까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데 수급 때문에 전부 다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100분께 보내드릴 거라 지금 바로 숫자 0이랑 파워 세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면 그냥 지나치시면 엄청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요새 K방산, 그리고 K푸드, K반도체, K로봇, K원전 다 터졌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 섹터 테마들 있죠. 처음에는 다들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뉴스도 나오고 다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4,840원이었습니다. 동전주였고 대표적인 품절주에다가 저평가주였어요. 얘들이 이제 테마가 딱 붙으면서 지금 116만원까지 올라왔거든요. 230배 움직였습니다. 이게 왜 움직였냐면 인공지능이죠. 이 인공지능으로 전력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보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고 급성장을 하면서 움직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테마가 먼저 움직이고 돈은 나중에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드렸던 방산, 푸드, 전력, 원전, 로봇 다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결국 하나로 움직여요. 방금 설명드린 인공지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일렉트릭도 인공지능이 커지니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발하면서 움직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이 필요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기술도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요. 주가가 2,000원 정도 했던 종목이 순식간에 3만원대까지 10배 넘는 급등을 보이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공장을 자동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봇이 따라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면요. 17,000원 했던 주가가 93만 4천원대까지 54배 정도가 움직이게 된 거예요. 출발점은 인공지능이었고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 이야기 나오고 있죠. 요새 전쟁을 현대전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재래식 무기에서 인공지능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도 날리고 그 드론을 격추시키는 것도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서 국내 방산업체들도 수혜를 받기 시작했죠. 자, 보시면요. 주가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5,000원 코로나 터졌을 때 다들 관심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터지면서 위로 확 올라가가지고 165만원까지 1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인 거죠. 앞으로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K 컨텐츠, K 푸드로 넘어가겠죠. 결국 시장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되고, 방금 설명드렸던 원전, 그리고 전력, 그리고 로봇, 방산, 그리고 소비 컨텐츠 전부 하나로 묶여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개의 테마를 있죠.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걸쳐있는 종목들은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찾아를 냈습니다. 여러 테마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종목 지금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흐름을 타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뉴스 나오고 따라붙으면은 당연히 몇십 프로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잡고 간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 그 이상 가능하겠죠. 이 종목은요. 비밀노트 보시면요. 25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꼭 참고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비밀노트 어떻게 받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있죠? 제 번호로 숫자 0이랑 노트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 확인하고 문자 확인한 다음에 비밀노트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올라간 종목 잡으실 필요 없어요. 이제 올라가기 전에 좋은 자리에서 선점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